안녕하세요. 글로벌 운영팀에서 글로벌 디지투게더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R3BM 코리아 시간인데요. 제가 글로벌 팀이긴 하지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팀이어도 섹터로 저희가 나눠서 항상 기업을 보고 산업을 함께 보기 때문에 코리아에도 글로벌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글로벌에서 목격되는 현상들이 코리아에서 목격되기도 하고 반대로 코리아에서 목격되는 현상이 글로벌에서도 목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코리아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 R3BM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에서 여행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여행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의 과정은 저희가 항공 티켓을 발권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소비를 하고 공항에 가서 진짜 자기가 가고 싶은 해외 국가로 날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거치게 되겠죠. 그 중에서 저희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산업을 오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앞에서 제이가 K푸드 이런 것도 찍었지만 화장품은 예전부터 K뷰티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 화장품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은 화장품 소매 판매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기준으로 약 35조 원 수준까지 달성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도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피터가 이커머스에 대해서 다뤄줬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우리나라가 침투율이 꽤 높은 편인데요. 30%가 넘어갈 정도로 꽤 높은 편인데요. 사실 화장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온라인 판매액이 2019년 기준으로 약 36%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커머스 전체 시장 못지않게 화장품 소매 판매액도 온라인 침투율이 상당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동시에 저희가 국내 화장품 시장의 화장품 유통 채널별 판매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쪽은 좀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18년에 20%에서 19년 24%,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커머스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조금 더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이커머스 외에 2020년에 꺾이긴 했지만 그 외에 눈에 띄게 비중이 증가하는 채널을 하나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리브영이라든지 랄라블라 같은 이런 H&B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H&B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6년에 보면 약 8%를 기록했던 그런 판매 비중을 차지했던 채널 유통 시장이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14%까지 약 6%포인트 정도가 증가한 것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가는 거는 좀 제한이 되었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화장품 시장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침투율도 많이 증가했고 그에 맞게 온라인 이커머스 판매 비중이 상당히 올라왔고 그리고 H&B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현재 꽤 올라온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상황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들에게 기회가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리브영 같은 매장들을 가보면 처음 보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남자라서 사실 화장품 브랜드에 잘 모르는 편이긴 하지만 와이프랑 함께 올리브영에 한 번씩 가보면 이런 브랜드도 있어 하면서 처음 보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숫자를 저희가 손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탄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저희가 대표적인 기업들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기업들이 과거에는 원브랜드 샵이라고 하죠. 그 기업들만 팔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많이 열었어야 됐고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과거였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업들이 아니면 사실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내 화장품 유통 채널 시장이 이커머스가 상당히 증가했고 H&B 스토어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이커머스 채널과 H&B 채널들이 신규 진입하는 화장품 브랜드 기업들에게는 과거의 원브랜드 샵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자기들만의 브랜드를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은 덜 받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마케팅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치면 유통 채널은 과거 대비해서 자본이 덜 들어가게 자기들이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채널들이 많이 열렸다라고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들이 과연 국내에만 해당이 되는 거냐 했을 때 그건 아니다. 보면 저희가 중국 화장품 같은 경우 중국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알리바바라든지 찡둥닷컴이라든지 최근에는 핀도어도 이제 숏폼 비디오라고 하죠. 틱톡 같은 이런 채널들이 신규로 생겨나게 되면서 이런 채널들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현상들을 저희가 글로벌 팀에서 많이 목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온라인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중국 화장품 유통 채널별 판매 비중을 보면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꾸준하게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면들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자료에는 보이지 않지만 2020년과 2021년, 22년 이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는 아무래도 더 많은 이커머스 채널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들을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로 이커머스 시장이 21%고 그 다음에 스페셜티 뷰티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뭐 얼타뷰티라든지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 모아서 파는 이런 채널들이 12%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채널들이 과거 대비해서 파편화가 되고 있는, 최근에는 온라인과 H&B 스토어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면서 새로운 신규 브랜드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이 열렸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리브영만 가셔도 처음 보는 브랜드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 요즘에는 셀럽 브랜드라고 하죠. 미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한국에서도 유명한 연예인, 심지어 요즘에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화장품을 낼 정도로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이 탄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리안나라는 연예인이 팬티 뷰티 같은 이런 브랜드들을 론칭을 했었고, 그 외에 뭐 저희가 과거부터 많이 국내에서 유명해지는 마녀공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드렁큰 엘리펀트 이런 기업들은 시세이도한테 인수를 당하긴 했지만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규로 진입하는 화장품 사업자들이 과거 대비 진입하는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신규 브랜드가 우후죽순 탄생하고 있다. 정말 말 그대로 우후죽순 탄생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많은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감하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산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 봤을 때는 결국에 이런 신규 브랜드들을 제조를 할 수 있는 제조사가 필요하겠죠. 결국에 이런 제조사들이 필요한데 제조까지 자기들이 맡아서 하게 된다면 이건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게 아니게 되겠죠. 결국에 저희가 앞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즈니스 모델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에 이 산업의 분절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뭐 에스티로더 이런 대형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브랜드라고 하죠. 자기들만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자체 생산을 하지만 중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 생산하면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형 브랜드들조차도 이런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조사들에게 OEM을 맡기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신규 브랜드는 더할 나위 없이 자본 부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화장품 OEM, ODM사들에게는 산업의 기회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화장품이 과거에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수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 GDP 성장과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시장이 너무나도 포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를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해외로 눈을 돌릴 때 과연 누가 더 좋은가라고 봤을 때 OEM과 ODM사들이 더 편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브랜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 자기들 브랜드를 마케팅해야 되니까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자체 생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자기들 샵도 열어야 되니까 샵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비용들이 수반되면서 브랜드를 쌓아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OEM, ODM사들은 어차피 해외에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산만 해주면 돼서 그 기회들이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보면 이렇게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추이들에 있어서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브랜드사보다는 OEM, ODM사들이 조금 유리해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 OEM, ODM 기업인 한국콜마의 코스맥스 이 기업들의 합산 매출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고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꺾인 측면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면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이 인수하거나 이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실제로 이 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했던 것들은 지금 현재 보면 신규 브랜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채널의 다변화에 따라서 신규 브랜드들이 들어오기 좋은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황이 되면서 OEM, ODM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실제로 저희가 이 기업들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한국 수출액도, 한국 화장품 수출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기업들은 브랜드 기업들이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매장도 열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만 이 기업들은 단순 생산만 해줘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OEM, ODM, 그러니까 OEM은 브랜드사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는 거지만 ODM은 이 기업들이 실제로 브랜드 외에 많은 것들을 얘네가 개발을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 기업들이 최근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OBM이라는 기업 사업 모델까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됩니다. 대체 OEM, ODM은 많은 주식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뭐 OEM, ODM은 내가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 OBM은 대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OBM은 O와 M은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요. B가 브랜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돈은 있고 화장품 산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도 하고 채널이 다변화돼서 기회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돈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업 모델이 바로 OBM이다. 그러니까 돈만 싸들고 가서 저 이런 느낌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기업들이 그러면 저희가 브랜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브랜드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 상품에 있어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에 어떤 것들을 만들면 사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다 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실제로 이런 기회들을 보고 OBM이라는 모델을 지금 장착을 하고 있고 이 OBM 그리고 ODM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회가 더 커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수주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까지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여행을 갈 때 보면 화장품 선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요. 피부 관리도 하게 되고 저희가 소비자 지갑의 관점에서 여행을 갈 때 뭐 하는지 관찰을 했고 거기서 화장품을 저희가 봤었고 그러면 국내의 화장품은 어떠한 상황인지 봤을 때 H&B 스토어라든지 온라인 스토어 같은 이러한 침투율이 저희가 증가하고 있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목격을 했고 실제로 이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산업이 제일 큰 중국과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저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목격을 했고 이런 신규 브랜드들이 제조를 어디에 맡겨야 되냐 했을 때 결국에 우리나라가 강점 있는 OEM, ODM사들에게 기회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OEM, ODM사들은 이제 OEM, ODM을 넘어서 OBM이라는 사업 모델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우후죽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OEM, 화장품 OEM, ODM 기업들이 결국엔 이 산업을 보고 OBM 이라는 비즈니스 모델까지 확장했다는 것을 저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무조건 좋은 거냐 했을 때 저희가 이걸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게 훨씬 마진 측면, 즉 이익 측면에서는 훨씬 좋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 브랜드들, 그러니까 각자 다른 브랜드들이 생산해주세요 하고 찾아오니까 결국 이 말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이익 측면에서는 얇아진다라는 그런 말로 저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한 신규 브랜드가 커지게 되면 이 브랜드가 결국에 대량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열려 있지만 당장에 이 산업의 기회가 커지는 것만큼 단점도 존재한다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포착을 하고 투자의 기회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비엠 코리아 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